암 환자가 된 후 벌써 두 번째 봄을 겪고 있는 요즘이에요. 한창 뜨거워지던 7월 여름엔 유방암 환자가 되었고 그해 가을과 겨울엔 선왕암과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 후 재발 방지 및 관리 차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봄을 맞이했어요. 1월 말 막항을 마친 후부터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이 돋아났지만 지난 봄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어서 검정 항암 비니가 제 머리였어요. 수술은 곽청술로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절제를 해버려서 팔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지만 수술 부위가 아물어간 후부터는 무리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았고 막항 후 체력이 돌아오면서 몸이 가벼워진 덕에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았지요. 선왕암은 AC 치료와 TC 치료인 표준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TC 치료를 할 땐 정말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묵직함과 붓기가 가득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방사선 치료는 다행히 서울이 아닌 제주대학병원에서 6주간 진행했어요. 총 25번의 치료였지만 피로감이 강하지 않아서 혼자서 운전도 하고 다녔어요. 치료 후반부에 가슴 바깥쪽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몇 주 고생하긴 했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질 나를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 후에는 더 확실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후항암을 진행하기로 했고 후항암은 먹는 항암제인 젤로다를 먹는데 다행히 탈모 부작용은 미비하다 했지요. 대신 손발톱 변형으로 발톱이 내성발톱처럼 휘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걸로 넉 달 동안 매일 밤을 발톱과 사투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어요. 휘어진 발톱이 살을 짓눌러서 염증이 생기기도 했고 약해진 발톱이 꺾이고 찢기면서 살을 찌르는 탓에 상처가 나기도 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또한 다 지나갈지어다 하며 견딜 수 있었어요. 젤로다 후에는 또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 표적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초기 진단부터 매우 공격적인 유형의 유방암으로 선왕암을 진행했었고 선왕암인 AC 치료는 암 크기가 3cm대로 줄었지만 TC 치료는 효과가 없어서 수술할 때에는 암 크기가 다시 5cm 이상으로 성장한 상태였어요. 수술 후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4개, KI 수치는 87%로 상향된 공격성 높은 유형의 유방암으로 정리가 됐죠. 권유받은 표적 치료제는 버제니오였고 버제니오는 비급여 항암제라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 본인의 선택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재발 방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치료를 꾸준히 따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버제니오를 복용한 지 2개월이 되던 즈음 저는 유방암 재발 환자가 되었습니다. 귀여워. 저는 2024년 8월에 수술 후 6개월 검진을 받았어요. 아주 깨끗했죠. 모든 검사 결과가 좋았고
지금처럼 치료 잘 받자고 웃으며 진료를 마무리했어요. 표적 항암제인 버제니오는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처방받을 예정이어서 담당 종양내과 주치의와는 1년 정기검진 때 뵙기로 하고 인사를 했었죠. 젤로다를 복용하면서 발가락 통증이 유난했던 동안 수술했던 팔과 어깨 운동에 신경을 못 썼다고 느낀 게 9월이에요. 그래서 9월 초부터는 제주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다니고 있는 대학원의 논문 작업을 위해 9월부터 연구 대상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논문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12월) 초에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11월 중순 전에 마무리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글을 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글쎄, 이런 과정이 내 몸에 무리가 되었을까요? 과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몸이 편했으면 괜찮았을까요? 2024년 11월 20일, 왼쪽 목선에 작은 멍울 2개가 손가락에 닿았어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작은 것인데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멍울이에요. 물론 내 왼쪽 가슴에 더 큰 멍울을 수술로 떼어냈지만 그와는 또 다른 멍울이었어요. 단단하고 동그란 구슬 2개가 목선에 너무 반듯하게 잘 만져졌어요. 2024년 11월 20일, 그 날짜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그날 역시 잊을 수 없어요. 멍울이 만져진 11월 20일부터 제주 지역 외과에서 암조직 소견으로 재발을 확인한 12월 10일까지. 그 3주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3주 동안 제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내과, 그리고 버제니오를 처방받는 서울내 병원, 제주지역 외과까지 문의, 진료, 처방, 기다림, 반문, 거부를 경험하는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결국 제주지역 외과에서 초음파와 조직검사,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를 전해듣는 그 순간까지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의 연속, 그리고 그러는 동안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통증.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히 딱 집어서 이때부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도수 치료를 받는 중에도 바로 그 통증이 있었어요. 도수치료 선생님에게 왼쪽 날개뼈에 통증이 있어서 바로 누울 때 아프기도 하고 잠이 들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었거든요. 11월 22일 멍울이 만져진 이후부터는 도수치료는 받지 않았어요. 도수치료보다 당장의 암치료가 더 중요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미 11월에 통증이 시작된 것인데 왼쪽 날개뼈 통증은 11월 이후에 더 극심해졌고 통증 부위를 지압하지 않으면 잠을 자기가 어려웠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어깨나 날개뼈의 통증과 불편함을 계속 느끼게 됐어요. 오죽하면 만성 통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와 혼자 진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도 했었어요.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고생했어. 지금도 아파? 앞으로 오른팔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돼서 어떡하냐.
단 하나 명확했던 유방암 재발 증상이라고 말하는 이 통증. 11월부터 쭉 이어진 왼쪽 날개뼈 통증이 2025년 1월 8일 첫 NO2 항암 치료를 받은 후 1월 11일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1월 11일 조금 이른 아침 7시. 일단 왼쪽 등 날개뼈의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깨 움직임과 팔의 이런 회전 움직임이 조금 수월해진 거. 당시 재발 및 전이 소견으로 주치의의 치료 전망이 매우 회의적이었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도 매일 상태를 체크하며 기록을 해두었는데 1월 11일에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말한 이후로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도 날개뼈에 느껴졌던 통증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항암 치료로 인해 날개뼈 통증을 느끼게 했던 어느 부분의 염증 또는 암세포가 제거되었고 그로 인해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면 날개뼈 통증은 염증 또는 암세포의 발현으로 인해 생긴 통증이라는 거. 2025년 우리 모두 건강하자. 암 재발을 경험하며 겪은 단 하나의 명확한 증상. 내 몸에 느껴진 바로 그 통증. 날개뼈 통증입니다. 암 환자로 살아내게 된 이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정말 잊지 말자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 변화에 예민해지자입니다. 내 몸의 통증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내 몸의 통증에 대해 나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내 몸은 오직 나 자신이 느끼고 알 수 있지요. 그런 내 몸에 나는, 우리는, 그리고 누군가는 충분히 예민해져도 됩니다.